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해외 지원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 중 일부 분량의 세부 공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이 가운데 백신 100만 회 분량을 오늘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해외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내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백신은 8천만 회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일단 2,500만 회 분량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미 캐나다, 멕시코와 400만 회분 이상을 공유했고 이달 말까지 미국이 8천만 회분을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천만 회 분량 가운데 2,500만 회분을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00만 회분 중 1,900만 회분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시아, 동남아 등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600만 회분이 넘는 나머지 분량은 캐나다, 멕시코, 인도, 한국 등 다른 파트너 그리고 이웃 나라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 캐나다, 멕시코를 직접 거명하며 약 600만 회분의 백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는데 각국에 보낼 백신 분량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에 제공하는 백신은 이미 미국이 보내기로 약속한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선 공급되는 2,500만 회분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국에서 승인된 3개 백신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에 의해 상해용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해외 공유 계획을 발표하면서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의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이 제공받을 백신 100만 회 분량, 그러니까 오늘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내일 새벽에 들어올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100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오늘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특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왜 전부 코백스를 통해 공유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한국 상황은 특별하다면서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목적은 미군 그리고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병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보호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저개발국이 아닌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건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됐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백신을 받는 어떤 나라에도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는다고 백신 제공에 따른 대가나 조건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215개 국가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20억 회분을 넘었다고 AF통신이 자체 집계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 지 약 6달 만입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10명 중 6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1차 접종률을 기준으로 캐나다 59%, 영국 58%, 칠레 57%, 미국 51%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접종된 백신의 60%는 중국, 미국, 인도 등 인구 대국 3곳이 차지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는 회원국 전체 주민 10명 중 4명이 최소한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국가별 접종률은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순으로 높았습니다.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는 북한과 하이티를 비롯한 6개 나라입니다. 네. 아무튼 백신으로 의해서 모두가 널리 이롭게 하려면 이 지식재산권이 면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백신 해외 공유 계획 발표하면서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해서 지지의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 유럽연합은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EU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백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곧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EU의 대안 계획 조안은 백신과 백신 원료의 수출 규제를 풀어 전 세계 제조 역량을 확대하고 특허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현행 무역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U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안을 다음 주 세계 무역기구 WTO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백신 지재권 유예 문제를 다음 주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측의 대안에는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WTO가 수출 관련 규제를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재권 면제에 대한 유럽의 반대 이유는 대형 제약사들과 비슷합니다. 지재권을 유예하더라도 단기간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없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개발과 같은 제약사들의 추가 노력에 대한 동기를 없애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안은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 무역 체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생산 확대와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개발도상국들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요구가 나온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유럽 국가들은 현재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관련 소식 만나볼 텐데요. 이제 다음 주 후반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네, 그런 가능성이 현재 큰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이 됩니다. 주목되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간 G7 지도자들과 양자회담도 가진다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G7 회원국 외에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국 정상도 초청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양자회담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 기간 미국 주도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3자 회담이 실현된다면 2017년 9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해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한 후 첫 양자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인권,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놓고 러시아와 대립해온 가운데 이번 회담은 앞으로 두 나라 관계를 가늠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러 회담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해킹 문제 이게 주요 의제가 되겠죠? 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미국에서 잇따르는 해킹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 정유업체인 JBS의 미국 자회사가 지난달 30일 해킹을 당해서 북미와 호주 공장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공급난이 초래돼 사재기로 이어지는 어려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 두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JBS 전산망 해킹의 경우 러시아와 연계된 랜섬웨어 조직인 레벨, 소디노키비가 자행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이 민간 기업을 겨냥한 해외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자
민간 부분의 철저한 준비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랜섬웨어를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런 수사 대상으로 격상했습니다. 네, 이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